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이재명을 소환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법 방해, 그 다음 후원금 쪼개기 의혹,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오는 30일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이 다음 주에는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조율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다. 이재명을 한 번 소환해서 이게 모든 조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하고, 사법 방해, 그 다음 후원금 쪼개기, 그 다음 또 조의금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방해 때문입니다. 이 사법방해는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 피해자의 진술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사법방해다라고 하는 이 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방해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비리 혐의는 증거인멸 또는 재판을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한동훈이 사법방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 계속 하나둘 살펴보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측의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이 현근택은 이재명의 측근이고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단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소위 이화영을 감시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변호사죠. 이 현근택이 이 수사 자료 또는 재판 자료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자인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또는 민주당의 대변인을 시켜서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들이 수사 자료 또는 재판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빼돌린 사람이 현근택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현근택의 혐의는 그러니까 재판 자료 유출입니다. 재판 자료는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화영 재판이 한 달여 동안 공전이 됐는데, 이렇게 공전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깽판도 쳤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깽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왜 깽판을 쳤느냐, 이화영의 진술이 왜 번복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거기에는 이화영 부인이 있었다. 이화영 부인 뒤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있었다. 박찬대도 자인을 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 용인 지역의 지역구 위원장 이화영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우일입니다. 이 이우일을 박찬대가 만났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우일을 통해서 이화영의 부인과 전화통화까지 했다라는 건 박찬대가 이미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음 달 4일쯤 박찬대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찬대도 소환을 한다. 그 다음 박찬대를 만난 이화영의 최측근 이우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이 또 이화영 부인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비서실장입니다.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도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천준호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준호는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의 공문서를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걸 빼돌리는데 천준호가 이 자료를 빼돌려서 이화영의 부인에게 넘긴 그 혐의입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한다. 모두 전체적으로는 사법방해, 재판방해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들. 이화영이 신임을 한다라고 하는 변호사, 또 신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변호사. 이 양측의 변호사 모두 이미 검찰이 조사를 이미 했고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들이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이화영이 법정에서 김성태가 진술한 부분, 지난 22일 김성태가 법정에서 모두 다 풀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부인한다. 라는 내용을 이화영의 뭐 옥중 편지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화영의 변호인도 아니고, 이화영이 변호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접촉했다. 이런 또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방해하고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는데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 또 소환을 통보해 놓은 조사할 예정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화영의 변호사로 누구도 지금 이화영 변호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하다가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사법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이래서 아무도 변호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아마 오는 29일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못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재판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재판이 공전이 됐는데 이제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사법방해, 포괄적인 사법방해, 이게 분명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거나 증거인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뭐 여러 각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든 이화영의 부인, 또 이재명의 측근들, 박찬대나 현근택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법방해 시도가 이재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22일 법정에서 김성태가 털어놓은 내용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김성태가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1억 5천만 원을 쌍방울의 임직원들 여러 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후원을 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때는 5천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걸 밝혔습니다. 폭로를 했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쪼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최고 50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 또 쪼개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청탁에 오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모두 청탁을 통해서 5천만 원, 1억씩 후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경우, 이건 사실상 뭐 1억, 2억씩 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대부분 청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더해서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후원금 쪼개기 비리 때문입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김성태가 2억 원 가까이를 쪼개기 후원을 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뭐 이재명이 후원금 계좌를 열었는데 이틀 만에 20억 가까이가 모였다라고 해서 뭐 홍보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개딸들의 집중적인 후원이 있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김성태와 같이 쪼개기 후원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김성태가 폭로를 한 겁니다. 이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더 나아가서 알선수재입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알선수재가 되면 징역형입니다. 이 부분을 또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검찰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100만 원을 부조금으로 냈다라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100만 원을 내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아직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비리입니다. 이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주에 30일 이제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다음 주는 바쁘다라고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을 소환하게 될 텐데
이재명을 이걸 한 차례 소환해서 조사가 모두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소환해서 조사해서 하루 종일 조사를 해도 이 자료 검토, 그러니까 자신이 진술한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조사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게 모두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지난번 대장동처럼 두 차례 나누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이 다음 달에 아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쪼개기 의혹, 쪼개기 후원금 의혹, 이 부분과 사법방해, 포괄적인 이 사법방해 의혹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재명을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의 비리 혐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아주 핵심적인 이화영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 비리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변호사까지 모두 사법방해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